안녕하십니까, 국민 여러분. 제가 오늘 그 개인적인 문제 때문에 서울에 좀 그 기차 타고 이제 갔다 오는 중에 누가 전화를 해가지고 그 가까운 친지가 이제 전화를 해가지고 그 윤석열 후보가 국민의힘에서 이제 경선하는데 그 왕자 그 문제 때문에 굉장히 고전하고 이제 코너에 몰리고 있다. 그리고 뭐 표가 막 떨어져가지고 이제 아주 고민스럽다는 그 얘기를 하면서 좀 가능하면은 그 방송에서 이제 해명해 줄 수 없느냐고 이제 그런 얘기를 해왔어요. 그래가지고 저도 이제 그 제 나름대로 느낀 게 있어가지고 이제 간단히 말씀을 드리고 넘어가려고 그랬는데 그 옛날이지만 이제 저도 이제 그 젊어서 이제 뭐 그 사법고시는 떨어졌지만 이제 행정고시를 볼 때 그 누구든지 이제 그 시험을 보는 수험생의 입장에서는 아무리 자기가 이제 고생해서 시험을 치렀다 하더라도 합격을 할 건가, 이 불합격을 할 건가 때문에 그 뭐 불안해하고 그런 건 아마 시험을 본 사람들은 아마 다 거의 공통적으로 느낄 거예요. 근데 어쨌든 그 문제 때문에 이제 그 윤석열 후보가 이제 그 손바닥에다 이제 왕자를 이제 써가지고 나온 걸 가지고 뭐 어쨌느냐 저쨌느냐 이제 그것도 한두 군데 방송에서가 아니고 이제 여러 방송에서 뭐 큰 뭐 아주 건이나 이제 한 것 마냥 이제 보면서 저도 참 굉장히 이제 씁쓸한 생각을 했습니다. 왜냐하면은 지금 왕자라는 건 말이에요. 옛날에 우리가 왕조 시대였던 그런 뭐 왕이 될 그런 어떤 그런 야심을 가지고 그 거기다가 왕자 써가지고 다닌다면은 윤석열이가 좀 정신이 돈 사람이지요. 그렇지만은 지금 이제 뭐 그런 적이 없어요. 제가 알기에는 이제 윤석열 후보가 그 정치 선언할 때도 자기는 그 누구 사람한테 충성하지 않겠다. 자유민주주의의 어떤 그 법이나 이런 그런 지켜야 될 원칙에 대해서 자기는 충성하겠다. 이제 그런 얘기를 분명히 했고, 자기는 근본이 자유민주주의를 그 신봉한다는 얘기를 여러 차례 했어요.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제 그걸 갖다, 어떻게 보면은 그 손바닥에다 왕자를 새겨가지고 하는 건 뭐 혹시 또 옛날 무슨 왕이 돼가지고 폭군처럼, 국가를 뭐 이렇게, 대통령이 아니라 막 그냥 폭군처럼 하려고 하느냐. 그런 식으로 자꾸 이제 그 비약을 하고 언론에서 이제 막 추측을 하고 그러는 거는 큰 잘못이라고 생각합니다. 그 예를 들어서 뭐 손바닥에다 왕자를 그렸다 그래가지고 누구한테 뭐 불쾌감을 줬다든지 피해 준 것도 없잖아요. 근데 그걸 가지고 말해요. 막 억측을 하고 그러는데 그거는 정말 우리가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어떤 국민들의 입장에서 그건 제가 볼 때는 유치한, 언론에서 오히려 자꾸 유치한 그 건도 안 되는 걸 가지고 자꾸 이제 방송한다고 생각하고 좀 앞으로 그런 얘기 하지 않았으면 하는 그런 저희 말씀을 드립니다. 왜냐하면은 그 생각을 해보세요. 그 뭐 지금 경선 토론에 나간 사람이 말이야. 그걸 뭐 왕자 새겨가지고 뭐 어시달 했겠어요. 누가 예를 들어서 그러면 그런 사주팔자 아는 사람이 그거를 써가지고 손바닥에다 하면은 토론을 뭐 잘할 수 있다든지 그래가지고 그게 했다고 그래가지고 그게 뭐 그렇게 그게 비난을 할 만한 그런 적입니까?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하는데 어쨌든 간에 그것 때문에 이제 뭐 일부 사람들이 이제 뭐 표를 갖다가 뭐 윤석열을 좋아하다가 뭐 마음이 돌아섰느니 난 그거 자체가 그 누가 이제 그런 걸 가지고 자꾸 국민 여론을 엉뚱한 쪽으로 끌고 나가는 사람들이 하는 그런 모략이라고 이제 생각이 되고 오히려 정말 우리가 상식 있는 국민들이 생각을 바로 잡아줬으면 하는 그런 제 생각을 말씀드립니다. 그 겸해서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국민의힘이든 지금 우리가 민주당이든 이제 경선을 당내 경선하는 거는 정말 올바른 후보를 선출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 그 경선에 나온 후보들끼리 이제 자꾸 시간이 가면서 오히려 더 그 좀 인신공격이 좀 이렇게 좀 이제 좀 가라앉아야 될 텐데 국민의힘이 보니까 더 죽기 살기로 달려드는 것 같아요. 그거 말씀 제가 그 후보들의 그 능력이나 그 사람의 이제 자질 평가라는 것이 이제 보는
우리가 그 방송을 보는 시청자 입장에서는 그 정말 이 사람이 대통령 됐을 때에 정말 잘 국가를 잘 관리하고 국민들한테 편안한 그런 어떤 정치의 그 리더로서 할 수 있느냐는 자질을 우리가 보고 있는 건데 결국 무슨 말 잘해가지고 그 시청자한테 이제 점수를 달라 그러는 것이 말이야. 너무 보기가 좀 정말 좀 딱하다는 생각이 들어가거든요. 제가 이제 홍준표 후보에 대해서 이제 지난 방송에 얘기했지만은 그 홍준표 후보가 이제 그 정치판에 돌아가지고 정말 근 20여 년 동안 상당히 이제 뭐 대통령 뭐 하고도 남을 이제 경륜을 쌓았다고 봐야지요. 근데 그 말하는 거 보니까 저는 대통령 자격 없다고 생각해요. 도대체 무슨 뭐 군 작게 뭐 메터에 대해서 아느냐, 무슨 면접관이 무슨 그 상대방 토론한 사람한테 무슨 그 질문하는 식으로 말해요. 그거는 도대체 대통령이 어떻게 일일이 다 그런 걸 지금 후보로 나온 사람들이 그걸 뭐 공부하고 안 하고 문제가 아니라 알 필요가 없는 거예요. 그건 대통령이 됐을 때 그때 자기가 이제 올바른 사람들을 밑에다가 이제 국방장관이든 전문가 써가지고 하면 될 일이지. 지금 저 당 안에서 무슨 경선 해가지고 아직 그렇다고 대통령 정식 출마할 사람도 아닌데 무슨 대선 공약을 확정된 것도 아닌데 이거저거 뭐 자기가 아는 것만 가지고 뭐 해가지고 상대방한테 질문해서 이렇게 맥히고 그러면 그거 가지고 이제 자기는 상대적인 이득을 보려고 그러는 것이 말이에요. 볼 때 그 시청자들이 볼 때 참 보기에 좀 딱해요. 아무리 정말 대통령 하고 싶어도 정정당당하게 경쟁을 하고 상대방이 실수해서 이렇게 뭐 넘어졌다면 말이에요. 일으켜주는 그런 어떤 그런 대인다운 모습을 했을 때 그 시청자를 감동시킬 수 있는 건데 이거는 뭐 너 한번 걸리면 말이야 나한테 혼난다는 식으로 이제 그런 말하자면 어떤 그런 악의적인 생각을 가지고 상대방이 실수하기를 그냥 기다리는 것 마냥 그거는 저는 홍준표 후보가 좀 반성을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고 나 또 그 누구예요? 이 유승민 후보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제 뭐 학교적으로 그러고 이제 상당히 공부를 많이 하고 참 좋은 사람으로 그 정치인이 될 수 있는 좋은 대목으로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이번 국민의힘에 이제 경선 후보로 나와서 하는 거 보고 그러면은 그 사람도 대통령 자격이 전혀 없는 사람이야. 그저 뭐 상대방한테 얘기하라고 뭐 자기가 나서가지고 질문하고 답변까지 하고 말이야. 그런 태도 가지고 이렇게 저기를 하면은 그 사람이 만약에 대통령 되면 그 도대체 어떻게 그 행정부를 관리하고 난 정치를 해나갈는지 말이야. 점점 이 사람 보고 그러면 그냥 무슨 그 소위 투지가 아니라 그냥 상대방을 공격하는 것이 그냥 막 그냥 아나무인격으로 뭐 그냥 그러는데 저는 그 도움이 안 된다고 생각해요. 제가 이제 그 마지막 이 문제에서 이제 얘기하고 그러면 말이에요. 결국 국민의힘에서 이제 지금 이 치열하게 경쟁하는 거는 후보가 한 사람 확정되고 그러면 다른 거기에 이제 그 후보가 안 된 사람들도 말이에요. 자기가 아는 노하우를 그 후보한테 보태줘가지고 정말 국민의힘 후보로서 이만하면은 정말 그 훌륭하다. 국민들이 정말 안심하고 그 참 대통령으로 해도 좋겠다는 그런 마음이 나도 이렇게 소위 간에 이제 그 협력 이것이 필요한데 저는 협력하는 모습은 안 보이고 상대방들이 그냥 실수하면 그거 가지고 자기가 좀 어떻게 좀 그건 덕을 보려고 그러는 그런 모습을 볼 때 정말 이번 경선에 나온 후보들이 말이에요. 국민들의 기대나 어떤 그런 그 특히 이번 20대 그 대통령은 굉장히 우리가 국가적으로 위중한 그런 상황에서 지금 선거 치르는 거 아니겠습니까? 근데 좀 마음의 준비들이 아주 잘못됐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. 미안합니다.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. 제가 이제 이 방송 끝나기 전에 이제 그 소위 그 대장동 사건에 좀 말씀을 드려야 되겠는데 도대체 지금 이재명 후보는 말이에요. 아무리 사람이 이제 우리가 살아나가는데 어떤 그 참 뻔뻔하고 철면피하다 그러더라도 말이에요. 난 도대체가 이해가 안 가는 게 아니 대장동 그 사건에 대한 몸체가 예를 들어서 6천억을 갖다가 돈을 뭐 결국은 뭐 이 사람 저 사람 모아가지고 다 사람인가 해서 뭐 3억 얼마를 투자해가지고 6천억이라는 걸 갖다가 이득금으로 뭐 찾아갔다는데
그거에 대한 그런 몸체에 대해 책임을 져야 될 사람이 말이에요. 곽상도 의원 그 국민의힘 뭐 곽상도 의원을 끄집어들여 가지고 소위 그 부정부패가 오히려 그 국민의힘에서 반성에 대한 적반하장도 그런 적반하장이 어디 있습니까? 도대체 국민들 그 일반 우리가 그 TV를 보는 그 국민들 갖다가 뭘로 보고 그렇게 그 뻔뻔스럽게 그렇게 하는지 말이에요. 저는 참 상당히 의심스럽고요. 나 국민의힘도 말이에요. 그래요. 그 윤희숙 그 전 그 이제 그 대통령 그 예비 그 경선 후보로 나왔다가 아버지가 뭐 땅을 갖다가 그 토지를 갖다가 농지를 사서 이제 그게 했다고 그래가지고 그냥 그 뭐 연좌제도 아닌데 이제 본인이 하도 언론에 떠들어대고 그러니까 이제 후보도 사퇴하고 이제 국회의원까지 이제 사퇴를 한 일이 있었는데 아니 곽상도 의원이 말해요. 자기가 어린애 뭐 미성년자가 뭐 예를 들어서 남이 유리를 깼다든지 그러면 당연히 아버지로 책임을 져야 되지만은 그 사람도 이제 성인이 돼가지고 직장인으로서 말이에요. 가가지고 해서 뭐 그 퇴직금을 받은 걸 갖다가 지금 예를 들어서 곽상도 의원이 그걸 퇴직금 형식으로 받아가지고 정말 그 뇌물로 뭐 어떤 확실한 어떤 확고한 증거가 나왔으면은 그 사람을 예를 들어서 뭐 국회의원으로 뭐 제적하는 게 맞겠지만은 그런 식으로 연좌제 하는 식으로 아들이 한 일을 갖다가 아버지 보고 책임져라. 이게 어디 우리가 그 자유민주주의 그 법질서에서 말이에요. 그렇게 따지고 그러면은 그게 관례가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? 도대체. 그리고 곽상도 의원은 말이에요. 그동안에 그 국회의원 한 동안에 정말 그 야당이 그 참 상당히 그 어려울 때 그 문재인 정부에서 그 신랄하게 비판하고 그런 것 때문에 국민들이 상당히 정의감이 있는 국회의원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말이에요. 그냥 아들 문제 해가지고 무슨 뭐 지금 아무 뭐 구체적인 증거가 나온 것도 없잖아요. 언론에서 그냥 떠들어대는 것 뿐이지. 그래가지고 그 사람을 갖다가 정치적으로 이렇게 매장하고 그러면은 이게 올바른 민주주의 국가입니까? 도대체가? 저는 그거에 좀 개인적으로 이해를 못 하는 거예요. 우리나라가 지금 그 국민들 수준이 있는데 말이야. 그런 식으로 언론에서 자꾸 이런 땐 이렇게 저런 땐 저렇게 말해. 해가지고 국민들의 그 소위 뭐 그런 도덕적 정치적 그 지적 수준을 갖다가 말이야. 깔아뭉기자는 건지 왜 그따위로 말이야. 도대체가 언론에서 그 저는 패널로서 어떤 그런 인정도 못 받은 사람들 갖다가 끌어대가지고 말이야. 차라리 자기들이 방송사에 한번 뭐 그 이름으로 저기를 하지. 왜 그런 자꾸 그 관계도 없는 사람들 끌어대가지고 무슨 패널 입을 통해서 뭐 어쩌다 저쩌다 해가지고 그렇게 여론을 그런 식으로 끌고 나가려고 그러는지 나는 정말 이해를 못 합니다. 정말. 이게 이제 제가 이제 마지막 제일 중요한 거 우리 국민들이 정말 이해를 하셔야 되는 건 이겁니다. 지금. 이번 지금 저 20대 그 대통령 선거는 말이에요. 뭐 김 씨가 대통령이 되느냐, 이 씨가 되느냐 이 문제보다도 체제 간의 이 경쟁이 아니라 전쟁입니다. 전쟁. 중국하고 북한하고 우리 국가 간에 이 잘못하고 그러면은 이 나라가 정말 중국한테 먹힐 수도 있고 북한의 김정은이 그냥 이제 그 종속 관계에 들어가는 거예요. 그걸 지금 모르고 자꾸 지금들 그 엉뚱한 방향으로 언론이고 뭐가 자꾸 몰고 나가는데 정말 여기에 우리 지금 국민들 속에 있는 그 좌파, 소위 그 말하는 종북 좌파하는 사람한테 제가 한 말씀 드리겠는데 이 소위 주체사상이라는 게 언제 어디서 왜 나온 겁니까? 김일성애가 예를 들어서 그런 그 항일 투쟁하는 동안에 어떤 민족주의적인 그런 어떤 지도자도 아니고 말이에요. 소련군 장교로 와가지고 정권을 잡아가지고 그 형식이야 인민민주주의 얼마나 그게 참 선진된 이 정치 체제입니까? 그러나 인민민주주의라고 해놓고 자기가 몇십 년 하다가 아들한테 내려주고 뭐 백두혈통이니 뭐니 이렇게 해가지고 뭐 그거를 정당화 시키기 위해서 맺는 게 주체사상인데 그 주체사상이라는 거는 옛날에 그 스탈린 시대의 그 소련 전성기였던 그런 그 소련의 그 주변 국가들 말이에요. 구라파의 뭐 이제 체코라든지 유고르든지 뭐 이런 등등 나라들이 공산주의가 좀 도저히 어떤 그런 경제 발전이고 국민 전체적인 그 어떤 그 복리 이런 문제가 해결이 안 되니까 결국
와해되고 이제 결국은 그 동구권도 전부 이제 자유민주주의 쪽으로 이제 그 방향 전환한 건데 이 지금 중국하고 지금 이 북한하고 말이에요. 지구상에서 지금 몇 나라밖에 안 돼요. 지금도 그냥 그 옛날 그냥 거기에 무슨 주체사장 저기 뭐 그 도대체가 북한이 말이에요. 김일성, 김정일, 김정은까지 3대가 말이에요. 70몇 년 동안 계속 그냥 이렇게 세습적으로 이렇게 정권을 하는데도 한마디도 거기에서 비판하는 사람들이 없어요. 무조건 그냥 뭐 북한에서 얘기하면 그냥 무슨 어려워가지고 말이야. 대통령서부터 그냥 벌벌벌 떨고 말이야. 이게 도대체 이게 무슨 심판입니까 도대체가? 왜 우리가 북한한테 이렇게 그런 그 굴종적인 그 태도를 가져야 됩니까? 제가 지난번 방송에도 그 말씀드렸잖아요. 제발 문재인 대통령이 그 유엔에 가시더라도 가가지고 또 오고, 종전선언이니 평화협정이니 이런 쓸데없는 그 얘기를 그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. 그렇게 많은 그 상식 있는 국민들이 그 전문가들이 외교 전문가들이 생각하는데도 불구하고 기어가서 그 말을 또 해가 문제를 이제 하고 왔는데 결국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건 아마 문재인 대통령 본인의 의사가 아니라 중국의 압력을 받아가지고 할 수 없이 이제 그렇게까지 발언을 하지 않을 수 없어가지고 아마 그랬을 것이다. 이렇게 참 이해는 하지만은 그건 지난 일이라 치더라도 지금 내년 그 대통령 그 선거를 그 놓고 말이에요. 북한에서 자기들이 그 만만한 사람을 대통령 시키기 위해서 그 북한의 그 사이버 부대가 전체가 지금 동원돼 가지고 지금 그 이재명한테 그 표를 지금 몰아주기 위해서 지금 뭐 여기 남한에 지금 뭐 간첩 조직 지금 좌경 세력들이 정말 우리 국민들은 알지도 못하지만 그냥 완전히 지금 막 전쟁하는 식으로 달력 들었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는데 제가 추측하기도 그래요. 북한에서 예를 들어서 지금 뭐 남한을 갖다가 뭐 그 예를 들어서 뭐 핵폭탄 떨어뜨려 가지고 저기 하지 않더라도 말이에요. 그냥 이렇게 소요 소란 사태 일으켜 가지고 여기서 이제 뭐 그런 전국이 불안하게 하고 그러면은 지금 우리가 맴도는 전부 기간 산업들 말이에요. 소위 그 사회 간접 자본, 도로, 뭐 철도, 통신, 그냥 그대로 그냥 가져가는데 그리고 기간 산업 삼성이고 뭐 SK고 현대에서 맴도는 그런 중요한 산업 말이에요. 그냥 돈도 안 들이고 다 뺏어가는데, 북한에서 자기들이 공장 하나 지려면은 그 몇십조 들어가는데 그냥 남한 거 뺏으면은 그 얼마나 좋겠어요? 그래서 지금 전략적으로 그렇게 하는 걸 말이에요. 우리 국민들은 모르고 그냥 순전하게 모르고 그냥 뭐 이렇게 넘어가도 뭐 큰 문제가 뭐 있겠느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저희가 이제 나이 먹은 입장에서 이렇게 생각해 보면은 이건 정말 이제 죽고 사는 큰 문제예요. 제가 이제 몇 번째 이제 그 방송할 때마다 되풀이하지만은 앞으로 여러분들 우리 국민들 말이에요. 생각을 해보세요. 계속해서 살아나가야 될 거 아닙니까? 그리고 여러분 우리 국민들이 잘해가지고 정말 돈 벌어가지고 겨우 정말 2층, 3층 뭐 건물 하나 지었는데 북한에서 또 와가지고 다 그거 자본가에서 뺏기고 뭐 박사학위 어디가 땄는데 너 그거 필요 없어 다 무효화시키고 그런 상황에 빠지면 그때 가서 이제 정신들 차리겠습니까? 정말 여러분들이 그 소위 그동안에 뭐 여러 가지 상황에 의해 가지고 좌파에 가담돼 가지고 했다 하더라도 정말 이제 우리 지금 현재 입장이 어떻고 우리나라가 지금 어떻게 되고 우리 자식들이나 손자들이 앞으로 어떤 그 대한민국을 정말 가지고 이제 살아야 될까에 대해서 좀 깊이 생각을 하시고 정말 이번 이제 20대 대통령 선거인데도 정말 그 말이 어울리는지 모르지만은 좀 경건한 마음으로 말해요. 우리 국가의 미래를 위해서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애국심들을 가지고 정말 이렇게 했으면 좋겠고 제발 그 방송에서 말이에요. 경거망동하게 자꾸 앞질러서 보도하고 그리고 자꾸 문제를 자꾸 일으켜서 어떤 그때 이제 우리 국민들의 그 말초신경을 건드려 가지고 그때 그 방송의 인기는 좀 얻을지 모르지만은 전부 그것이 나중에 이제 독약에 대해서 다시 돌아올 그런 점을 좀 생각도 하셔가지고
정말 이 나이 먹은 사람 말을 말이에요. 좀 깊이 생각해 줬으면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